실험실 소방안전. 이번 시간에는 화재 및 폭발의 종류, 화재 시 행동 요령,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의 사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및 폭발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화재 및 폭발 등 긴급 상황 시의 대처 요령을 습득할 수 있으며,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의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화재 및 폭발의 종류. 화재라고 하는 현상은 연소 반응에 의해 비롯되는데, 이 연소 반응은 물질이 공기 등의 산화제와 결합하여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의 정의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 혹은 확대되고 또는 방화에 의해 발생하여 소화에 필요가 있는 연소 현상으로서 이것을 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시설 또는 이것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소의 3요소에 대해서는 제시된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화재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재는 발생 원인, 연소 대상물, 착화원의 형태 등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화재를 분류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재 분야의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는 데 필요한 연소의 3요소 중 가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분류 기준에 준하여 화재를 분류하고 있으며 A에서 E급으로 화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E급 화재인 가스 화재는 유류 화재에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 대상물에 의한 화재의 분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시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화재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화재인데요. 일반 화재는 A급 화재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다량의 물 또는 수용액으로 화재를 소화할 때 냉각 효과가 가장 큰 소화 역할을 할 수 있는 화재이며 연소 후 재를 남기는 화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A급 화재의 가연물로서는 목재, 종이, 고무, 합성섬유, 플라스틱 등이 있으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화재 중 발생 빈도 및 피해액이 가장 큰 화재입니다. 즉, 우리 일상생활의 주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가연물이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화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화재의 발생 원인은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담뱃불 취급 부주의, 화기 및 열원을 사용하는 곳에서의 담뱃불 취급 부주의, 어린이들의 불장난, 고온의 화기 및 열원을 사용하는 공장, 작업장 등에서의 취급 부주의, 방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기 또는 열원을 취급 사용할 때에는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가연성 물질과의 접촉을 멀리하고, 또한 가연성 물질은 항상 지정된 장소에 저장 또는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화기와 열원의 취급 및 사용은 화기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하며 항상 취급 및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험실 내의 모든 연구활동 종사자는 재빨리 외부로 대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류 화재입니다. 유류 화재는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로서 유류 및 가스 화재를 말합니다. 유류 화재는 액체 가연물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되고 일반 화재보다는 화재의 위험성이 크고 연소성이 좋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화재에 해당합니다. 즉, 유류는 대부분 가연성 액체로 대기압 하에서 상온 이하의 인화점을 갖기 때문에 쉽게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가연성의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며 착화원에 의해 쉽게 인화하여 화재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액체 물질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비점이 낮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증기가 되어 유증기 폭발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는 유류 표면에서 발생된 증기가 공기와 적당히 혼합되어 연소 범위 내에 존재할 경우 착화원에 의한 발화와 유류를 취급 사용하는 기기 및 기구 등에 주유하던 중 주작자의 부주의에 의해 기기 및 기구에서 누출된 유류에 착화원의 접촉에 의한 발화, 난로 및 보일러 등의 난방기구를 장시간 작동시킨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거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인접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인화, 연소기구 및 난방기구의 전도에 의한 발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난방기구는 공산품 품질 규격에 의한 품질 검사 합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며
연료 탱크는 기름의 양을 알 수 있는 유량 표시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또한 유류 화재의 경우 대부분 난방기구 등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할 경우 인접해 있는 가연성 물질에 인화하여 발화하는 등의 취급자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액상의 가연성 물질로부터 발생되는 증기의 양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기 중에서 연소 범위 내에 농도를 형성하지 않도록 환기 시설을 하거나 통풍을 양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화재입니다. 전기화재는 화재 분류상 C급 화재에 해당하는데요. 전기가 통전되면 전류는 발열, 방전 등의 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전기회로 중에 발열, 방전을 수반하는 장소에 가연물 또는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기화재는 전기가 유인되어 발화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기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화재란 전기에 의한 발열체가 착화원이 되는 화재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은 크게 단락, 과전류, 누전, 전기 스파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단락은 합선이라고도 하며 전기화재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는 두 개의 전선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서로 접촉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전류는 전선 코드의 스테이플 부분에서 단락이 일어나 과전류의 발생으로 전선의 코드가 발화하거나 전기 소모량이 많은 부하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과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전은 전선이나 전기기기, 기구 등에서 절연 파괴가 일어나 누설 전류가 주위의 물질을 따라 대지로 흐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흔히 누전의 시발점이 되는 곳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스파크는 전기기기,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스위치를 작동하거나 콘센트를 플러그에 꽂거나 뽑을 때, 전기회로가 단락될 때, 전기기기, 기구의 접속 부분의 접촉이 불량할 때 주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전기 스파크 가까이에 일화성의 가스 및 증기, 고체가 존재할 경우 그 물질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금속 화재입니다. 금속 화재는 D급 화재로서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류 등의 가연성 고체와 칼륨, 나트륨 등의 알칼리 금속류, 유기금속 화합물류, 금속수소 화합물류 등의 금속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금속 화재의 경우 금속 분말이 물과 접촉함으로써 발생됩니다. 나트륨, 칼륨 등의 금속은 물과 반응할 때 매우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며 철분, 마그네슘 등의 금속 분류 등은 물과 반응 시 수소기체가 발생되어 위험성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속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속의 가공 시 가공기계나 공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의 축적을 방지하고 금속을 가공하는 실험실의 경우 금속 분말이 공기 중에 부유하지 않도록 항상 외부와 환기가 잘 되도록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금속을 가공하는 실험실의 경우 건조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야 하며 칼륨, 나트륨 등의 금수성 물질은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화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화재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연료용 가스에 의해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취급 및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데요. 가스 화재의 특징은 가연성 액체나 고체에 비하여 공기나 오존 등의 지연성 가스와의 접촉 시 비정상 연소, 즉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스 화재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가스 화재를 일으키는 가연성 가스는 압축, 액화, 용해 가스로 존재하며 프로판, 수소, 아세틸렌 등의 가연성 가스가 배관이나 고압가스 용기 등에서 누설 착화되어 발생됩니다. 따라서 가스 화재는 가연물 주위에 물을 뿌려 냉각시킴으로써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면서 배관의 밸브를 폐쇄시켜 가스의 누출을 막는 것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실험실의 경우 고압가스 용기 주변에 반드시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실험실의 통풍을 양호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또한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실험할 경우 실험 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폭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은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분진 등이 적당량의 조연성 가스와 혼합하고 있는 가연성 혼합기체가 폭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을 때 임의의 점화원에 의해 빠른 속도로 연소하여 최적이 급격하게 팽창함으로써 굉음과 주변으로 기계적 파괴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폭발에는 가스 폭발과 분진 폭발이 있습니다. 우선 가스 폭발은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와의 혼합기체가 폭발 범위 내에 존재할 때 점화원에 의해 착화하여 폭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폭갱, 폭연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폭갱의 경우에는 충격파가 발생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종 가연성 가스의 폭발 한계에 대해서는 제시된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반면에 분진 폭발은 가연성 고체의 미세한 분말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임의의 착화원에 의해 에너지가 주어지면 폭발하는 현상을 말하며 대표적인 분진 폭발 물질과 분진 폭발의 특징에 대해서는 클릭을 통해 살펴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화재 시 행동 요령.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사태 발생 신고를 접수한 조정실은 비상방송 및 경보를 취명해야 하고 해당 비상통제자는 비상방송을 통해 발생 상황을 방송하며 화재 시에는 소방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비상통제 조직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통제 조직이 없는 소규모 현장이라면 먼저 최초 발견자가 불이 난 사실을 주위에 큰 소리로 알리고 초기 소화에 임해야 하며 한 사람은 즉시 소방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서에 전화 시의 요령과 화재 통보 요령은 클릭을 통해 살펴보세요. 초기 화재 진압의 방법으로는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압과 옥내외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진압이 있습니다. 우선 소화기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고자 할 때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먼저 전기 차단기를 내린 후 소화하도록 하며 가스 화재의 경우 가스 공급원을 차단 후 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 화재 시 주위의 유류를 제거한 후 소화하도록 하며 금속 화재 시 모래 또는 팽창질석 등으로 덮어서 진압해야 합니다. 만일 커튼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커튼을 떨어뜨린 후 진압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났을 경우 불을 끄기 위해 출입문을 갑자기 열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 소화에 실패하였다면 지체 없이 대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옥내외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진압을 할 때에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경우 소화전을 사용합니다. 전기가 차단되지 않았을 경우 전기 설비 및 전선에 방수하지 말도록 하며 과다한 물 사용으로 인한 설비 파손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소화전의 방출 압력이 강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밸브를 잠궈 압력을 조정하도록 하며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인명대피를 병행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상대피를 유도할 경우에는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대피경보 또는 화재경보가 추명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비상지휘자는 비상방송을 통해 비상출동반을 비롯한 비상통제 조직 체계의 동원과 필요한 비상가동정지 전파와 소방활동을 지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안전작업 허가서는 무효가 되며 모든 방문자와 불필요한 인원은 조정실의 확인을 거쳐 지정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통제 조직의 구성원 외에는 비상발생 장소의 접근, 진화작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또한 대피를 할 경우에는 침착하고 신속한 태도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며 연기 속을 피난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에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대피하기 위해 승강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에서 일단 대피한 다음에는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불이 난 곳으로부터 아래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하며 피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현 위치에서 수건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야 합니다. 화재가 진압되고 비상사태를 종결할 경우를 살펴보면 비상사태는 해제경보의 취명으로 종결되며 사업장의 제반 기능은 정상체제로 운영됩니다. 비상사태의 종결은 비상지휘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며 비상사태가 종결되면 모든 직원의 복귀가 지시되고 비상동원 조직은 해제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은 각 부서별로 정상체제에서 인원과 장비를 파악하고 인원을 비상통제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통제단은 소방지원단 및 지원단 인원과 장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복귀합니다. 화재 사고 종결 후에는 사고 조사를 하는데요. 비상사태 발생 부서장은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고 발생 즉시 보고를 안전보건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사항을 비롯한 예방대책과 복구 계획을 수립한 종합보고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의 사용법. 이번에는 소화기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 사용을 위해서는 안전핀을 뽑고 불이 난 곳으로 호스를 향하게 합니다. 그런 후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주면 소화약제가 방출됩니다. 자세한 사용 요령은 클릭을 통해 살펴보세요. 소화기 외에 옥내 소화전이 있는데요. 옥내 소화전이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 소화 설비를 말합니다. 옥내 소화전의 장점은 비교적 대형 화재도 소화 가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소방 훈련을 통하여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긴급 상황 발생 시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방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그림에서와 같이 개폐 밸브, 표시등, 피형 발신기, 음향장치, 노즐, 호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옥내 소화전의 관리 요령인데요. 우선 소화전함이나 그 부분에 조작 설명서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 앞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옥내 소화전함 내에 물이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는 길이만큼의 호스를 노즐과 함께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항상 온 상태가 되도록 하고 표시등을 점등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호스는 지그재그 형태로 꼬이지 않도록 수납 및 보관하며 옥내 소화전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호스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은 우선 소화전으로 가서 문을 엽니다. 그런 후 호스를 불이 난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2인 1조를 이루어 밸브를 열고 물이 나오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물이 나오면 관창을 조작하여 화점에 방수하면 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만의 안전수칙을 만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실험실 소방안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